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시군 단체장들에 이어 최근 이시종 지사도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주변의 견제에도 청주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는 행정 권한 확대를 주장하며 올해안 지방자치법 개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바로 옆에 준공 예정인 49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올해 청주에서 건축되는 21층 이상 건축물은 전체 67%인 75건으로 모두 충청북도의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청주 동남과 율량지구 등 택지를 개발하거나 변경 시에도 충청북도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구 85만의 청주시는 행정 여건에 걸맞는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장기적인 정책 연구와 발굴을 위한 자체 연구원 설립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절실하며 다른 시군이 우려하는 재정 특례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청주시에 맞는 자율권, 행정에 대한 자치권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치권, 자율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특례시 지정을 두고 청주 대 비청주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이 청주 쏠림 현상을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도 여론 부담을 무릅쓴 채 공개적인 청주 특례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례시까지 포함하면 3,600만.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도와의 갈등을 우려해 공개 발언을 삼가해온 한범덕 시장이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이견을 갈등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주의료원이 의료 취약계층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4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는데 허가권자인 충주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명산 중턱에 자리한 충주의료원. 도내 북부권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난 2012년 충주 도심 문화동에서 이곳으로 700억 원을 투입해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충주의료원 새 청사는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도 원활하지 않아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시내버스 노선만이 이곳을 경유하는 데다 주말에는 이마저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 이용객이 의료 취약계층이나 장애우들이다 보니 비싼 요금의 택시나 자차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불편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여기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사실은 여기 오기 힘든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에 충주의료원이 무료 셔틀버스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허가권자인 충주시에 셔틀버스 운행을 승인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불과 20일 만에 4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환자를 유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님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고 많은 시민이 원하면 문제는 시내버스와 택시업계,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승객 감소를 우려한 이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중단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들도 경쟁하는 게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출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또 이제 시민 편의 차원이고 이제 거기에 공공기관이고 좀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고려해볼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한편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국내 다수의 의료원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며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98명이 됐습니다. 충북 196번 확진자 A씨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번 확진자로 분류된 B씨는 충남 천안 직장 동료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입국한 20대는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교육의 미래를 보다 세 번째 순서는 충북 외국어 인재의 산실 청주 외고로 가봅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언어별 몰입 교육을 강화하면서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어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선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코티칭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2명의 교사가 협업해 진행하고 함께 학생 참여를 유도하면서 학생들은 전공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돼 회화 능력 향상에 만족이 높습니다. 원어민과의 그러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듦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께서 수업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최근 국내 수요가 높은 베트남어과를 신설하는 등 대학 진학과 진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협력할 기회도 많고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거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문화 학생들과의 여러 교류 활동과 각 전공어에 맞춘 문화 수업으로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의 관습 또 생각하는 방식을 다 이해해야 사람들과 잘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청주외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토론, 글로벌 봉사 등 다방면의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은 외국어를 활용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공어 무력 교육 확대 등 외국어 특화 교육 과정 운영으로 우리 청주 외국어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주외고는 앞으로 전공어 국가와의 융합 교육 과정과 취업 대상 국가 언어 학습 지원 등을 개설해 맞춤형 외국어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에는 주민의 힘으로 동네 기록물들을 모으는 동네 기록관이 있는데요. 사진 기록부터 몸으로 하는 기록까지 다양한 방법의 기록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 영운동의 한 문화공간에 동네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9월 주민들의 일상과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는 동네 기록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청주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삶의 이야기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그냥 사라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억의 물건이 가득한 전방부터 영운동 역사가 담긴 사진 기록관까지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신안을 먹고 가지고 이게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 집이 이제 그때 그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우암동의 또 다른 동네 기록관은 활자가 아닌 동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동네에서 체험한 각기 다른 역사들을 몸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몸을 중심으로 몸 안에는 누구나 다 태초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기록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네 기록관은 청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시 4개 구에 모두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나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면서 같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동네 구석구석 삶의 흔적을 주민들이 간직하는 시도를 통해 청주의 문화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삶의 소중한 기억을 문화로 기록하는 작업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2024년까지 상당구 문이면 남계리 일원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합니다. 공영 차고지에는 화물차 10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기사 휴게실, 관리동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주시 내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2곳으로 늘어납니다. 옥천군이 내년부터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혜 대상자는 옥천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군민이며 옥천군은 30명을 선정해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학생 1,184명 중 63.5%인 753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률은 19.3%와 11.5%를 기록했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한 비율을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현직 작가가 직접 학교에서 글쓰기 등을 지도하는 찾아가는 학생 문학상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와 소설, 동화와 수필 4개 장르의 지역 작가 7명이 참여하며 다음 달 4일까지 읍면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청주지법은 통학 차량을 불법 영업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협회 가입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6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학교와 운송계약 없이 통학 차량을 운전한 기사들에게 본인이 설립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수법으로 1,9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3도에서 15도 사이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아침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충북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사이가 예상되며 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 사이를 나타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